안녕하세요. 축진몽입니다. 맨유가 울버햄튼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공식 경기 3연패로 진입했습니다. 과연 맨유의 경기는 어땠는지, 울버햄튼은 어떻게 맨유를 잡아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버햄튼의 선발 라인업은 3-4-3 체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냐, 게데스, 거기다가 사이드백 누리와 세메두까지 합하면 4명의 발빠른 자원으로 역습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맨유 역시 3-4-3 체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과이어가 가운데 센터백, 요로가 오른쪽 스토퍼를 맡았고요. 아마드가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아모림 초반에 오른쪽 윙백으로 쓰이던 것과 달리 이제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자리를 잡은 아마드입니다. 먼저 전반전은 맨유가 공을 잡고 플레이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빌드업할 때는 맥과이어를 중심으로 3백이 후방에 위치하고 달로와 마즈라위는 터치라인 쪽에 완전히 벌려 있으면서 상대의 수비폭을 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맥과이어는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대 전환 패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 있는 달로나 마즈라위에게 한 번의 왕반대를 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 루트가 맨유의 전반전에서는 가장 좋았던 공격 루트죠. 그리고 지난 본머스전에서도 경기는 졌지만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은 몇 번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도 하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맥과이어가 이렇게 한 번의 반대 전환을 때려줄 때 울버햄튼 수비는 자리를 잡기 전이므로 이런 식으로 하프스페이스에 공간이 나고 마이누가 거기로 들어가주면서 브루노와 마이누의 2대1 패스가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유는 상대의 빌드업 방향이 어디가 됐든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좀 눌러놓으려고 했었는데요. 울버햄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냥 롱킥을 차서 앞쪽에 있는 장신 스트라이커 스트란 라르센 머리 쪽으로 떨어뜨려 줬고요. 두 번째는 쿠냐 같은 전방 쪽 공격수가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아인누리가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이드 선수끼리의 위치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쿠냐는 내려오는 빈도가 꽤 많았고 여기서 탈압박하면서 앞쪽으로 공을 전개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은 각자의 방법으로 아래서부터 앞쪽으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마이누, 우가르테 이렇게 두 명의 피벗이 막혔을 때는 마즈라이가 변칙적으로 가운데로 들어와주면서 맥과이어의 공을 받아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격 과정 자체는 엄청 좋았던 공격은 없었지만 후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맨유가 풀어나가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유는 후방에서 빌드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상대 진영으로 올라갔을 때 울버햄튼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수비에 대한 공략을 되게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자리 잡고 있는 쪽에다가 바로 전진 패스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최후방 센터백 라인까지 거쳐서 반대편으로 돌아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뒤쪽까지 갔다가 앞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는 자리 잡을 시간이 충분히 생기죠. 이럴 때 뭐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동시에 자리를 바꾸면서 가운데 쪽 패스각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리산드로나 요로가 공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수비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다른 선수가 한결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장치들이 많이 부족했던 맨유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크로스 이외에는 울버햄튼의 수비벽을 뚫기 쉽지 않았죠. 전반은 이렇게 양 팀이 큰 찬스 없이 0대0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맨유는 크게 두 가지 방식, 맥과이어의 반대 전환 아니면 호일룬 쪽 롱볼을 투입시켜서 거기서 호일룬에게 싸움을 시킨 뒤 공을 받아서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맥과이어의 왕반대는 그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반대라는 건 한쪽으로 쏠렸다가 한쪽에 있는 선수가 비었을 때 나갈 수 있으므로 빈도 자체는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호일룬 쪽으로 공을 투입시켜 놓고 싸움을 시키는 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심판이 좀 몸싸움에 관대한 편이었고요. 호일룬이랑 맞대결을 펼쳤던 울버햄튼의 산티아고 부에노라는 선수도 피지컬이 워낙 좋아서 호일룬을 잘 밀어냈습니다. 또 맨유가 천천히 빌드업해서 앞쪽으로 가더라도 울버햄튼의 수비를 전혀 뚫어내지 못하면서 단순한 중거리 크로스 공격 혹은 공을 뺏기기 이렇게 3개밖에 반복이 되지 않으면서 아직 확실한 공격 패턴이 없다라는 느낌이 맨유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르긴 힘들고 또 0대0 상황이기 때문에 양팀은 후반에 반전을 노리면서 후반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맨유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터집니다. 브루노가 공격 마무리하고 좀 과하게 수비를 하면서 경고를 받고 전반전에 받았던 경고 한 장이 더해서 경고 누적으로 후반 시작하자마자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유는 임시 방편으로
5-3-1 형태로 수비를 하게 됐고요. 가뜩이나 전반전 경기력이 시원하지 않았던 맨유인데 공격의 핵인 브루노가 빠지니 더더욱 게임은 어려운 양상으로 진행됐죠. 그리고 설상가상 울버햄튼의 쿠냐가 원더골을 터뜨리는데요. 쿠냐가 찬 코너킥이 바로 맨유의 골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오나나는 울버햄튼의 센터백 2명에게 샌드위치로 둘러싸이는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인데요. 오나나가 백스텝을 밟고자 하는 자리에는 이미 상대 센터백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오나나는 그대로 공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선언합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선수도 한 명 없는데 점수까지 끌려가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진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유가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점수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선수비를 하다가 역습 혹은 세트피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습을 나가려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맨유가 숫자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을 잡은 선수에게 2-3명씩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역습의 속도가 날 수가 없는 구조였고요. 또 울브즈가 마음먹고 전방 압박을 하는 날에는 한 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으로 체계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 앞쪽으로 롱볼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호일루는 상대 센터백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 전반 자체가 잘 안 풀린 건 맞지만 브루노의 퇴장으로 인해서 따라갈 동력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 점수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공격 숫자를 투자한 맨유에게 울버햄튼은 회심의 역습을 가했고 여기서 쿠냐가 자신이 슈팅할 수 있음에도 옆쪽 따라오는 황희찬에게 밀어주면서 황희찬이 2-0 쐐기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황희찬은 정말 오랜만에 득점하게 되었고 맨유는 공식 경기 3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11-11일 때도 맨유가 잘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브루노의 퇴장이 정말 뼈아팠습니다. 일단 브루노가 경고받았던 상황이 뭐 위험한 역습을 막는 거라든지 중요한 태클이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굳이 거칠게 하지 않았어도 될 파울을 해서 추가 경고를 받아서 퇴장당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그 추가 퇴장 당한 선수가 맨유의 주장인 브루노라는 게 더더욱 안 좋은 의미겠죠. 울브즈도 코너킥으로 한 골 넣고 나서 공격 과정이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맨유가 충분히 따라잡아 볼 만한 경기력이었는데 수적인 열세는 극복하기 힘들었죠. 또 선수들 자체를 얘기해보면 일단 호일룬과 아마드 둘 간의 소통 미스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드가 패스를 하지 않고 슈팅할 때 호일룬이 짜증내는 모습이 많이 잡혔고요. 마이누 역시 공을 좀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맨유에선 차라리 교체 투입된 카세미로가 그나마 앞쪽으로 전개해주는 패스가 괜찮았고요. 아모림 체제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카세미로인데 조금 더 활용 빈도를 늘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맨유. 과연 맨유는 언제쯤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